안녕하세요. 윤진표 교수입니다. 오늘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종족들 중에서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나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화인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남아시아에서의 화인들의 위치는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들은 비록 소수이지만, 동남아시아 인구에 비해서는 소수일지 모르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인이라고 하면은요, 그거는 이제 외국에 살고 있는,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인들을 부르는 일반적인 명칭이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화교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화교 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요, 화교는 여전히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중국인들을 부를 때 화교라고 부르고요.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으로 자기의 조상이나 자기의 집안이 중국으로부터 도래한 건 맞지만, 이제는 그 각국 자기네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현지화된 중국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인이 훨씬 더 화교보다는 많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는 화교라는 용어보다는 화인, 즉 외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을 통칭해서 부를 때 화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일반적이고 폭넓은 개념으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화교라기보다는요, 화인이라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분들도 화인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이 외국에서 살 적에 우리가 뭐 한국 교포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한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우리 교포들을 일반적으로 다 한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화인,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그런 중국인들을 부르는데요. 정말 세계 어디를 가나 이 중국인들은 많이 나가 있습니다. 인구도 워낙에 많았지만 예전서부터 전 세계에 퍼져서 중국인들은 나가 살았고요.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화를 유지하면서, 또 특히나 이런 그 화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똘똘 뭉치는 그러한 그 단단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면서 어느 세계에서도 차이나타운을 형성을 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정체성도 지켜가는 가운데 매우 잘 또 현지에 적응해서 살고 있는 대표적인 종족이 바로 중국 사람들이고, 바로 그렇게 외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을 우리는 화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동남아시아에는요, 중국과 워낙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중국의 남부지방에서 특히 많이 내려온 중국인들 때문에 동남아시아에는 현재 약 한 3천만 명? 이건 그냥 하나의 추측입니다. 뭐 3천이 될 수가 있고요. 현지에서 완전히 뭐 자기가 화인이라고 이렇게 내놓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현지화돼서 거의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최소한 한 3천만 명 정도는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인들, 즉 화인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대강 추측은 합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동남아에 살고 있는 화인들이 과연 어디에서 유래를 했는가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남아시아 화인을 얘기를 할 적에는요, 5대 방이 있다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5대 방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출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를 때 5개 지방에서 출신들이 내려와서 동남아시아의 자리를 잡았다라고 할 적에 쓰는 말인데요. 5개의 출신지, 5대 방이라고 부르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5대 파벌들이 동남아시아에 퍼져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각 출신지별로요, 이들은 특이한 또 자기네 나름대로 그 방언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성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 출신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동남아에 나가서 살고 있는 하는 어떤 사업의 특징도 갖고 있고요. 화인 자본을 형성을 해서 할 적에 또 각기 출신지별로 이렇게 똘똘 뭉쳐서 특별한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분야에서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독특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동남아에 살고 있는 화인들은 5개의 파벌이 있다. 5대 방이라고 부르는데요. 우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해를 넘으면은 바로 제일 가까운 곳이 중국의 동부에 이렇게 쭉 반도로 툭 튀어나온 것이 있죠. 이게 산둥성입니다. 이게 바로 산동성 출신들이, 우리나라의 화인들은 그 산동성 출신들이 많이 가까우니까 건너와서 살았었어요. 자,
이에 비해서 중국에서 이제 동남아에서 내려가서 살게 된 동남아의 화인들은요, 5대 지역으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제가 한번 천천히 불러보겠습니다. 첫째는 광동 출신입니다. 바로 홍콩이 있는, 광주가 있는 광동 출신이고요. 중국말로 이제 광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광둥방이라고 부릅니다. 광동성 출신들. 자, 이렇게 해서 광동성의 주로 광저우 출신들 또는 중산 지역이라든지 이런 주강 삼각주 지역을 출신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첫 번째 그룹으로 많이 진출을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조주 출신입니다. 조주는 광동성의 동부 지역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 광동성 동부 지역은 차오저우, 현재로 차오저우방이라고 차오저우라고 부르고요. 이 차오저우방이겠죠. 그러니까 조주 출신들. 그리고 이러한 조주 출신들이 또 동남아시아에 또 다수를 차지하면서 독특한 그룹으로 자신들의 자본력을 또 키워놨습니다. 자,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이 동해안 쪽으로 올라가면은요, 중국 대륙의 동해안 쪽으로 올라가면 이가 복건이거든요. 복건, 우리말로 복건인데요. 이 복건은 바로 이제 후지엔이죠. 후지엔 성인데 후지엔방이라고 그래서 부릅니다. 잘 말씀드리기에는 이 대만의 건너편을 보시면 돼요. 대만 건너편은 이게 바로 복건성, 후지엔 성의 바로 샤먼이거든요. 그 샤먼과 샤먼의 주변 지역, 이게 장주 지역이거든요. 여기 바로 이제 후지엔방 출신들이 바로 여기를 근거지로 해서 동남아에 또 많이 내려가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그 복건 지역에는 또 복주 지역이 있는데요. 호키엔이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데 이 호키엔 출신들이 또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에도 또 많이 진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를 복건 출신, 중국말로 후지엔방 또는 그냥 호키엔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이게 세 번. 자, 네 번째 5대방 중에 네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카방입니다. 이 하카방은 이제 한자로 객가 출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객가라고 하는 것이 좀 독특한 배경을 갖습니다. 일단 이 객가 출신들은 지역적으로 이 후지엔방과 그다음에 광동방, 즉 광동성과 이 후지엔성의 사이쯤에 위치하는 그 매주 지역이라는 데에 독특한 어떤 거주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여러분 토우라고 부르는 얼핏 보면은 그 로마의 콜로세움 같이 생긴 굉장히 둥그렇게 생긴 대시족 집단이 살고 있는 그야말로 대가족 집단이 사는 그러한 독특한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아주 단체로다가 주거를 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들은 출신적으로 보게 되면은 고대 한나라의 왕실의 후예들이라고 얘기는 해요. 그래서 한나라가 망하면서 그 후예들이 중국의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금의 매주 지역에 걸쳐서 살게 됐고 독특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소위 객가를 형성하고 산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중국 현대사에서 많이 알고 있는 덩샤오핑, 등소평이죠. 등소평도 바로 이 하카 방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중국의 신해혁명을 이끌었던 중국의 바로 근대화의 문을 열고 청나라가 망한 이후에 소위 중화민국을 열어 제끼는 바로 그 핵심 역할을 했었던 중국 근대의 하나의 국부에 해당을 하는 사람이죠. 바로 중산 손문도 바로 이 하카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로 얘기를 하면은 동남아시아의 싱가포르의 국부죠. 바로 리콴유입니다. 싱가포르에 특히 하카방 출신이 많거든요. 리콴유도 등소평과 함께 같은 하카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중국 지도를 보게 되면은 홍콩 앞쪽에 소위 남중국해에 아주 중국의 남쪽 가장 큰 섬이 하나 있죠. 이게 이제 우리말로 바로 해남도입니다. 해남도죠. 이 해남도 출신들을 해서 중국말로 하이난이거든요. 이 하이난방이라고 합니다. 이 해남도 출신들도 동남아시아에 많이 진출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사업과 또 출신지별의 그런 지역성 강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삽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동남아 화인들은요, 진출해 있는 그 출신 지역에 따라서 5개 파벌로 나눠지는데 이 5대 방이라고 부른다. 정리하면 광둥방, 그 다음에 차오저우방, 그 다음에 후지엔방 또는 호키엔방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하카방, 객가 출신들, 그 다음에 해남 출신의 하이난방, 이렇게 5대 출신 지역에 따른 5대 방들이
동남아 10개 나라에 다양하게 진출해서 처음에는 그들은 주로 노동자로다가 어렵게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특히 청나라 19세기 중반에 청나라 말기쯤 되게 되면은 중국은 그 태평천국의 난으로다가 정말 힘든 시기를 겪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양 세력이 침투를 하면서 특히 영국과 아편 전쟁을 겪으면서 중국 청나라는 이제 망해가는 그러한 시기였죠. 이때가 바로 또 중국 땅에 엄청난 기근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가난 때문에 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5대 방 출신들도 마찬가지 그 시대의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특히나 동남아 쪽으로, 가까운 동남아 쪽으로 일을 찾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남아 쪽으로 이주를 했고요. 출신지별로 독특한 끈끈한 그런 유대 관계가 바로 지금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자리 잡고 있는 화인들을 5대 파벌, 5대 방으로 불리게 된 그러한 배경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중국 사람들의 비즈니스와 이러한 5대 방을 중심으로 한 어떤 사업들로다가 또 어떻게 부를 이루고 또 동남아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